네,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치매 어르신들이 그 생애 마지막 집으로 살아가시는 마지막 보금자리 노인 요양시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즐겁게 사실 수 있는 행복한 집이 될 수 있는지 그 인프라 구성과 서비스 구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고 우리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 초고령 사회가 내년이면 도래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즐거운 집에서 생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경희대학교 의료경영 MBA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그런 데이터와 기술로 더 발전된 노인 요양시설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문영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하고요. 대학원에서는 노인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에서 건물을 짓고 단지를 조성하는 일을 하다가 2008년부터 노인 요양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근당에서 운영을 하는 노인 요양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노인 요양시설 경험해보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노인이 돼보지도 않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치매에 걸려본 적도 없고 그 어르신들하고 제가 2008년부터 했던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노인 주거가 갑자기 핫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7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돼가고 있다고 하죠. 100세 시대의 노인 주거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별로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건강하지 않거나 노쇠한 상태로 보내는 시간 또한 길어집니다. 유병장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또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65세에서 70세 사이였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75세 이상 80세의 어르신들이 주로 입주를 하고 입주 대기를 하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주거의 방향은 복지가 아닌 주거로 그리고 의료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다가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걸 희망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유병장수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질병을 갖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이제 노인이 되다 보니까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 요양원 그리고 그 고령자를 돌볼 수 있는 고령자 주거시설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굉장히 핫해진 시장이 또 노인 주거 시장입니다. 노인 주거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실버타운도 있지만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주거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 주거의 수요는 왜 발생을 했는지 알아보면요. 불편하고 불안해서입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불편해지죠.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제 후기 고령자세요. 보면 그래도 나름 주변의 동년배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지만 분명히 생활하는데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또 언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 불안과 불편 때문에 노인 주거는 서비스가 포함된 그런 니즈가 필요하게 됐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용어 정리가 돼 있는데요. 아직도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고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양병원은 아시는 것처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입니다. 실버타운은 집에 가까운 주택, 노인주택을 실버타운이라고 하고요. 법적인 용어는 실버타운은 아닙니다. 유료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삼성 노블카운티,
또 더 시그너 마우스, 그리고 최근에 평창동에 오픈해서 한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KB 골든라이프 케어 평창 빌리지, 평창 카운티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우리 어르신들이 뭐 질환을 갖고 계시고 치매도 갖고 계시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는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24시간 돌봄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이 상주를 하게 되죠.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요양원은 돌봄 서비스 위주의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또 실버타운은 컨시어지 서비스, 그리고 기타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는 청소와 식사 서비스, 그 외에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거주하는 시설과 그리고 또 서비스를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건강한 노인들은 댁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액티브 시니어들이 살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거주를 하십니다. 용인 동백의 그 스프링 카운티 자이가 대표적인 그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요. 재택 서비스로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또 노쇠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삼성 노블 카운티, 시그너 마우스 이런 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곳에는 홈케어 서비스가 부가 서비스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노인 요양시설은 일상생활에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어시스트 리빙이라고도 하죠. 그런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주지로는 노인 요양시설이라는 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또 댁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요양시설에는 입주하지 않으셨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중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으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서 사회보험 제도로 운영되는 시설을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이라고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삼성 노블 카운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성 노블 카운티 널싱홈. 삼성 노블 카운티 널싱홈은 노인요양시설이기는 하지만 노인 장기요양기관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종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요양시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당의 헤리티지 널싱홈인데요. 헤리티지 널싱홈은 2009년에 보바스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헤리티지 중에 널싱홈을 작년에 종근당에서 인수해서 지금 1년 2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헤리티지 안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두 개의 기관으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노인요양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그러면 좋은 요양시설이란 어떤 시설이 되어야 할까?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학계, 또 현장에서 같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는 원장님들과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간 중심 케어, 휴머니티드 케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기업들, 요양시설 운영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또 개인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고민을 하면서
인간 중심 케어를 모토로 많이들 지금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할 때만 해도 수발 위주였어요. 그 법정 용어에도 보면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이 목표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단순히 수발이 아닌 이 우리 어르신들이 나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 입소 자격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가진 분들만 입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90% 이상의 어르신이 치매 어르신입니다.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치매를 갖고 계시고요. 이 치매 어르신들이 비록 치매 걸린 노인이지만 자아 존중감을 느끼면서 집처럼 살아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노인요양시설의 목표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럼 인프라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구성할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유닛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벨포레스트도 유닛케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요양시설 개발 준비를 하면서 이 유닛케어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닛케어 시스템의 공간의 구성은 어떻고 하드웨어의 구성은 어떻고 또 소프트웨어의 구성은 어떤지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닛케어 시스템의 정의를 보면 소규모 생활단위 기반의 개별화된 돌봄 제공 방식으로 노인들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에 맞춘 생활 환경과 케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공간과 케어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일단 인프라 공간이 유닛으로 구성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개인별로 맞춤형 케어를 제공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모두 식사를 하시고 동일한 시간에 모두 배설을 하시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나의 평생 80평생 살아오신 그 생활 방식을 되도록이면 오래 유지하면서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요양원 안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공간도 구성하고 서비스도 구성한다면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노인이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마찬가지로 케어자들은 효율적으로 케어를 제공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유닛케어 시스템을 이렇게 도식화 해보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거실을 중심으로 소규모 거주 단위를 조성합니다. 한국형 유닛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들이 쭉 돌아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닛케어 시스템에서도 거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규모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침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소규모 단위의 유닛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시설이 됩니다. 소규모 공용 공간을 나오면 그 대규모의 공용 공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집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병원을 가고 또 문화센터를 가고 마트를 가고 하듯이 집 현관문을 나서서 조금 지나가면 공용 공간이 나오고 또 한 번 더 큰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거나 가족들이 면회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오거나 또는 요양원에서는 공연도 제공을 하고 많은 이제 이벤트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으시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외부로 나가실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출입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요양원 안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 건물 자체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이 건물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도시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유닛케어 시스템에 그거에 아주 딱 맞는 공간입니다. 우리 벨포레스트의 유닛이에요.
한 층이 2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 단위 2개가 한 개의 간호 단위가 되고요. 한 층이 한 개의 간호 단위가 되고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3개의 간호 단위가 모여서 벨포레스트라는 한 개의 관리 단위가 됩니다. 집처럼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이 1번부터 12번까지, 1번부터 16번까지 뺑 돌아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중앙에는 세탁실과 목욕실, 또 간이 주방, 그리고 각 유닛 사이에는 그 소프로그램실이라고 양쪽 유닛 어르신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이나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보이는 것이 12명이 생활하시는 집 한 채, 하나의 유닛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16분의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한 채의 집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 유닛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세요. 그래서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제 공연을 제공하고 이제 다시 각자의 유닛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어르신들 스스로 내 식구들 챙기세요. 우리 유닛 어르신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동을 도우러 오면 귀신같이 나의 가족을 찾듯이 귀신같이 나의 익숙한 요양보호사들, 간호사들을 찾아서 함께 따라가고 이동을 합니다. 네, 인프라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노인 요양시설의 서비스는 대부분 이렇게 6가지의 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간호 서비스도 있고요. 의료 지원 서비스도 있고 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케어가 모두 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식사 서비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자립 지원, 그 갖고 계신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부의 재활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벨포레스트에서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생활지원 서비스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청결도움, 식사도움, 배설도움, 이동도움, 요양보호사가 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고요. 간호 서비스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4시간 응급 대응을 하고요. 요양원 중에서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시설은 드물어요. 근데 저희는 24시간 응급 대응을 하고 있고요. 매일 건강 체크하고 관리를 하고 또 건강상태 상담하고 투약 관리하고 전문 간호를 제공합니다. 간호 서비스의 핵심은 예방 간호입니다. 네. 의료 지원 서비스 마찬가지로 계약의사 선생님이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방문 진료 하시고요. 가정 간호 서비스를 연계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우리 어르신들이 인지와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가족 직원 교육 프로그램, 또 종교 프로그램,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절기에 맞는 영화 상영이 이루어지고요. 쿠킹 테라피, 원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인지 기능이 저하되신 어르신들이 시간 지납력이나 장소 지납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사 서비스는 거창하지는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집이니까 질리지 않고 늘상 드실 수 있는 집밥 같은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벨포레스트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 침실이 1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프라를 갖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인프라만 프리미엄이 아니고 서비스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설들에 비해서 서비스도 많고 다양하고 또 인력도 더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 병원처럼 치료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 계시지도 않고 의사의 오더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르신이 갖고 계시는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위주로 제공이 되고요. 저희는 어르신이 방 안에서 안전하게 방 밖으로 나오셔서 각 실로, 재활치료실로 그리고 프로그램실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의 시작부터가 재활치료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노인 요양시설을 도시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 돌봄의 도시. 도시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장소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는 상당한 규모의 인간 거주지이자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뒷받침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 공간인 우리 노인 요양시설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열악해요. 이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 주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료경영대학원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고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노인들의 입장에서 노인들의 니즈에 맞춰서 조금 더 빨리 개발을 해주시면 우리 노인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노인이 돼서 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노인이 돼서 살아갈 노인 주거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에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인력이 또 많이 부족해요. 요양보호사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도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질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기록이나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기계가 대신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대신해준다고 하면 집처럼 어르신들이 노인 요양시설에서 그리고 노인 주택에서 살아가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